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입니다. 태국이 내수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각회의에서 11월과 12월 각각 4일씩의 연휴를 승인하였습니다. 7월부터 의료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약 73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태국 호텔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 스파 시설을 격리 및 검역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의 내각회의에서 11월과 12월에 특별 연휴를 승인하였습니다. C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실종되다시피 한 태국은 상당수의 관광지들이 매우 한산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침체된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태국 정부에서는 자국민들의 국내 여행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광체육부의 제안에 따라 지난 9월 22일 내각회의에서 국내 여행 촉진을 위해 11월과 12월에 각각 4일씩의 연휴를 승인하였습니다. 모두 주말과 이어지도록 연휴를 구성하였는데요. 11월에는 19일과 20일을 특별휴일로 정해 21일 토요일과 22일 일요일로 이어지는 4일 연휴가 지정되었습니다. 12월에는 태국의 헌법기념일인 10일 그리고 11일은 라마 9세 전 국왕의 생일 대체휴일을 이동하였고요. 12일 토요일, 13일 일요일로 이어지게 연휴를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태국의 전 국왕 라마 9세의 생일은 12월 5일인데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인 12월 7일로 대체휴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금요일인 11일로 옮겨 헌법기념일인 공휴일과 주말이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태국에 올해 7월부터 의료 목적으로 약 730명의 외국인이 입국했다는 집계 결과가 태국 보건부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병원 격리시설로 승인된 병원은 118곳이며 클리닉은 36곳입니다. 7월부터 9월 18일까지 집계된 의료 목적의 입국자들은 항공 입국이 586명으로 환자는 321명, 보호자는 247명이었고요. 육로 입국은 160명이며 환자 74명, 보호자 86명입니다. 입국한 인원들의 국적별 상위 5위는 중국, 미얀마, 오만, 캄보디아, 호주 순이고요. 앞으로 약 2270명의 추가 입국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방문 목적으로는 일반적인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성전환 수술, 불임 수술, 성형수술 등의 목적으로 태국에 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건부의 추산에 따르면 체재 비용과 수술 또는 진료비 등으로 총 1억 4,100만 바트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의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호텔들이 공휴일 특수를 누리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가 각각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가운데 겨울철의 인기 관광지로 손꼽히는 치앙마이 등 태국 북부 지역의 관광산업은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호텔협회의 마리사 수코솔 회장은 최근 몇 차례의 연휴 기간 동안 국내 관광산업의 동향을 관찰한 결과 정부의 40% 숙박비 지원 정책으로 고급 호텔 예약은 증가한 반면 중저가 호텔은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과 12월 휴가 기간 동안 또 다른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구매력이 높으며 그들은 5성급 호텔을 예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에 등록한 후 고급 호텔이 더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 여전히 구매력이 강한 관광객이 먼저 해당 호텔을 선택합니다. 마리사 수코솔 회장은 모든 부동산이 동일한 소규모 대상 고객, 즉 태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5성급 이하 호텔들의 운영자들을 돕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부분의 호텔 사업자들이 여전히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부에서는 부채 상환 기간을 유예하고
호텔이 자신의 주식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관광 펀드를 만들어 재정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면 주식을 다시 구매하게 하는 방안을 쑥호솔 회장은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태국 정부의 2021년 예산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연말 정부기관의 각종 행사기체 수요도 매우 적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분기에도 휴업을 지속하는 호텔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태국의 많은 스파업소들이 해외발 관광객들의 격리시설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 산하 보건서비스 지원부는 태국의 스파업소들을 검역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끄라비에서 시작합니다. 주 검역시설로 승인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하는 데에는 약 3만 바트에서 10만 바트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스파시설에서 2주간 머무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호텔 격리 비용 못지않게 비싼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C19 상황관리센터에서 스파장을 검역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가 내각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약 2주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스파 격리 계획에 따라 여행객은 여행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C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도착 후 격리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C19 보험을 가입하고 와야 합니다. 입국자들은 14일 격리 시작 직전과 격리 해제 직전 이렇게 두 번의 C19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보건서비스지원부의 타레스씨는 이 제안은 태국에 최소 한 달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장기 여행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 관광 비자 발급 계획 발표 직후에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휴양지들에 가면 넓은 객실과 고급스러운 시설, 그리고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등 웬만한 리조트 못지않은 큰 규모의 스파업소들이 많습니다. C19 발생 이후 수많은 스파장들이 경영난을 겪고 심지어는 폐업 위기를 맞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서도 이에 따른 타겟책으로 구성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 관광비자 제도를 시행하면서 관광객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격리장소의 확보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와 그저께 태국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기사들 중 여행 관련 내용들을 간추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